오케이. 헬기를 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미군하고 같이 육군하고 작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미군들이 작전을 실제 전장에서 작전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파이트나잇이에요.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 네. 반면에 우리 육군항공의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 전장에 나갔는데 너무 안전지향주의적이었던 거 아니었나라는 걱정이 되고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렇게 미군들처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걱정 조금은 있었습니다. 미군들 만나시면 다르죠. 미군들 개개인을 만나면 저희랑 똑같아요. 개개인을 만나면 똑같은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따라가기는 버겁습니다. 연합훈련을 저는 많이 네. 했는데 미군 준이가 네. 자꾸 어떤 교본을 저한테 보여주더니 이거 아냐고 캠 네. 이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봤더니 북한군 무기예요. 아. 북한군 무기 제한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고 다행히 제가 좀 아는 거예요. 가지고 네. 모르는 건 바로바로 교본 찾아가지고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 말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딴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니네 적인데 네. 적성 확인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러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군 장병, 군 간부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짜 미군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좀 충격을 먹었어요. 예. 저렇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미군들은 직업의식이 조금 간부들 같은 경우 병사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간부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조금 센 것 같아요. 직업의식이. 예. 장군들도 그렇고 복장이나 머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그 프로페셔널한 게 확실히 좀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꼭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간에서 작전을 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 사성 장군분을 저희가 이제 입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조종사 두 분 계시고 저는 그분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어요. 승무원실에서 승무원 자리에 앉아서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군 수뇌부이신 사성 장군분들이 헬기를 타시면 그 수행원들도 당연히 많고 그 사성 장군 그분이 내리고 타는 거에서 엄청 예민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평판도 없죠. 붙이고. 편판도 당연히 붙이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미 사성 장군을 제가 작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짐을 꽤 많이 갖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 수행원들이라고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짐만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성장군 그분도 이게 그 방탄 헬멧에 사성이 찍혀 있는데도 자기 짐을 들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가시고 저희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코인을 하나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행원들은 이 사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성장군이신데 이제 뭐 방탄 헬멧 당연히 쓰시고 방탄복 당연히 입으시고 복장도 딱 갖추신 상태에서 자기 짐 자기 딱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미군 애들이 이게 왜 미군이 하는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속부관이 뒤에서 노트북 가방 들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내려서 문 열고 예. 그다음에 딱 옆에 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딱 내리시고 그쵸. 이제 문 닫고 예. 그래 딱 인사하고 헬기 유도하는 경례하고 그쵸, 인사 딱. 한번 하고. 그리고 딱 그렇게 원래는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성장군 미 사성장군 처음 모셔보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뭐 이런 거 준비할 거 있냐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문을 해보니까 그런 거 준비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 사성장군은 나는 전장에 온 사람이고 업무상 온 사람이고 그냥 자기 집 자기가 챙겨서 그냥 딱 그 느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겼던 거는 제가 그 전날 미군 부대 가서 거기 야 사성장군이 내일 오신다는데 이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걸 미군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미군 애들이 내일 사성장군이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임무를 내일 받았다. 그래서 내일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아니 사성장군이 우리 오는지도 몰랐고 근데 온다고 뭐 준비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미군 애들이 전장에서 실제 전장에서는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임무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뼈다귀 있겠고요. 근데 우리 군이 글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 항공병과가 네. 공군 조종사들도 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네. 많이 좀 유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좀 선배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선배님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도 선배님이라고 그쵸. 하지 예. 직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공군 장교들이랑 같이 많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친구들이 유하고 네. 경례는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왜 쓰았어요? 이렇게 왜 이 정도? 어허 그렇구나. 나중에는 왜 이러더라고요. 선배님 나가 왜? 밥 먹었어? 나 놀래더라고 제가. 써야죠. 써야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그렇구나. 예.
그래. 육군 항공도 약간 조종복 입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도 보병부대에서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보병부대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런 게 좀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육군항공은 육군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군요. 육군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육군이니까. 예, 육군이기 때문에. 대신 병사들이 좀 없으니까 병사들에 대한 좀 그런 예. 스트레스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뭐 헬기 중대장을 한다고 해도 뭐 승무원이 있으면 10명,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승무원이 없으니까 병사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뭐 정비 중대 정도 뭐 가야 뭐 10명, 정비병들 10명 있고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육군 항공 기종 선택할 때 기종 네. 선택하는 뭐 시험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항공학교에 들어갈 때 공격 기수와 기동 기수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 기수를 가면은 공격 헬기를 타는 거고 우선으로 그리고 이제 기동 헬기를 가면은 기동 헬기를 우선 타는 건데 세부적인 기종을 선택하는 거는 저 때는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저 후배 얘기 들어보니까는 성적순으로 이렇게 우선권을 줬다고 하는 기수도 있더라고요. 오. 기수마다 좀 다르긴 한 건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저는 UH60 뽑았습니다. 공격 헬기가 힘들어요, 기동 헬기가?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임무가 좀 어렵지는 않아요.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장에 나간다고 하면은 공격 헬기가 엄청 또 힘들겠지만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작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려운 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어렵고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 없다 보니까 간부들이 사소한 업무가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공격 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동 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기동 헬기가 좋더라고요. 예. 헬기를 하나만 몰 줄 알면 네. 자동차 운전하듯이 네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기종 전환 교육을 받으면 최소 20시간의 비행을 교관 동사랑 같이 해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을 줘요. 근데 느낌은 비슷하죠? 느낌은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죠. 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기종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헬기를 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급변 사태가 온 거예요. 급변 사태가요? 조종하고 있는데 네. 배가 너무 아파. 네네. 근데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진짜 나오게 생겼어. 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었는데 사실 헬기에 마련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럼 반지 싸든가 해야 돼요? 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이 질문을 예. 동기한테 했거든요. 진짜요? 동기가 예. 타기 전에 알아서 하고 그렇겠죠.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란 게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 모르는 그렇죠? 일이죠. 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냐 물어봤더니 근데 제가 절대 알기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전역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쓸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고 역사 일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소문으로도 없었습니까? 전설로도 전설로도 없었어요. 예,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어.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헬기 레펠 훈련을 할 때 레펠 훈련을 이제 군견도 레펠을 하거든요. 네. 군견이 이제 헬기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얘가 오버히트를 한 거야. 네. 멀미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오버히트를 치우는데 정비 중대가 엄청 고생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 근데 사람이 했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또 승무원이나 예. 타는 인원들 중에 좀 멀미해가지고 토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헬기에서 토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6항이 근데 예. 채공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가는 예. 경우도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합니다. 기본 한 번 타면요? 예, 한 번 뛰면. 근데 한 번도 오줌 지린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근데 조종 중에 물은 마실 거 아닙니까? 물은 글쎄요. 마시기도 하죠. 근데 많이는 뭐 마실 기회는 없습니다. 예, 바쁘죠. 아무래도. 예. 특히 이제 뭐 주변에 트래픽이 많은 공항을 지나다거나 이러면은 바쁘죠. 물론 저는 비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행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건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좀 비행보다는 네. 행정 업무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비행을 많이 하지 않고 저는 행정 업무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행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진 않아요. 그럼 헬기에도 졸음운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예. 헬기도 자동 조종이 있나요? 자동 비행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되는 헬기가 있고 안 되는 헬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지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조종 학교 끝나고 처음 비행 갔을 때 야간 비행, 네. 야간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관 조종사분이 저를 교육해 주시는 상황이었는데 저 너무 졸린 거예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깜빡 졸았거든요. 제가 정조용사 역할로 이제 조종을 실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꼭 깜빡한 거예요. 딱 깼는데 헬기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막 했으면 막 흔들리고 막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꼼박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더라고요. UH60이 좋은 헬기구나. 이게 그때 한번 느꼈죠. 근데 이 공군들은 조종사들 네. 교관님들 있어요. 군무원분들도 있고 교관님도 그쵸. 있는데 예. 거기는 최근에도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네. 욕하고 막 그쵸. 가혹행위. 예. 근데 제가 저 동기들한테 듣기 공사 나온 동기들 네. 조종사 동기들한테 듣기로는 네. 살발하다고 농담이 아니라 공군 살벌합니다. 그거는 예. 거의 뭐 사람이 멘탈이 찢어질 정도예요. 장난 부모 아니죠. 욕 빼고 다 한대요. 예.
그냥 모욕을 엄청나게 하고 그냥 네. 진짜 때리지만 않았지 사람을 때린 것보다 더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멘탈을 거의 찢어놓는데요. 막 욕을 네. 막 세상 욕을 다 한대요. 그쵸. 예. 혹시 육군도 그러나요? 육군은 거의 지금은 없고요. 근데 없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항공학교 들어가서 교육 받을 때 2007년도였는데 그때는 저희 조는 아니었고 다른 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조종사가 오른쪽, 이제 교관 조종사 왼쪽에 타고 있었는데 교관 조종사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빡 한대요. 빡 하면은 얘가 이제 그 헬기를 잡고 있으니까는 이거를 뭐 피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서 그냥 또 정신 차려 하다가 또 맞으면서 가고. 네. 공군 조종사는 전 그 정도 예. 멘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멘탈 훈련이 엄청나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예. 부대로 가서 조종사 할 때 조종사들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초반에 그쵸. 선배들도 예. 엄청 힘들어요. 조종할 때 예. 똑바로 안 하고 막 목숨이 달리는 일이고 예.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예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필요는 하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청 큰 실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좀 예민하게 해야 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좀 위험하다. 저도 구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제 헬기에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마디 할 때도 물론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녹음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증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예. 조종사들도 조종석에 앉기 전에 음주운전 확인하나요? 아침마다 하죠. 전 조종사는 아침마다. 그러면 술을 거의 못 마시겠네요. 회식을 못 하겠네요. 근데 그날 임무 있는 조종사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임무가 없는 조종사들도 하긴 하는데, 임무 있는 조종사들은 아침에 이제 건강정보 기록부 체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음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거나 뭐 이런 그 전날 좀 안 좋은 꿈 꿨다던가 그러면은 비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꿈자리가 사납거나. 네,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러면은 그게 그냥 비행 거부 제도라는 게 있어서 비행 거부할 수 있어요. 예.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혹시 비행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항공 수당은 사실 Mission complete.